네, 안녕하십니까. 들리세요? 도시나무 끝님 들려요? 네, 생크림 조아님 잘 들려요? 음. 자, 오랜만에 뵙죠, 그죠? 저는 지난주에, 그죠? 4월 10일 선거여가지고 하루, 한 주 쉬어서 아주 좋았는데, 그죠? 그게 언제던가요? 3월 27일 게 있나? 아직. 예, 시연스러움님, 안녕하세요. 아, 이게 아직도 있네. 메일 보낸 게. 근데 이제, 그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증권사, 제가 증권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이제 3월 27일 날 원고 내용이잖아요. 그죠? 3월 27일 원고 내용인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 뭐야,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은 하지 마셔라.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6,000포인트 낙관론 나오고, 코스피가 연내 3,000포인트 뚫는다. 이게 4월달 들어서 이 증권사가 수정한다. 그죠? 이러면 단기 고점이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완화적이지 않다. 뭐 해서 오늘 얘기했었던 거, 그 3월 27일 날 얘기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기억나세요? 도시나무꾼님? 시원스러움 님도? 그죠? 그래서 지수는 조심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밸류 부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여기서 욕심내기보다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다. 이게 3월 27일 날 이야기한 원고 내용이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흐름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호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선거 앞두고, 그죠? 그래서 변압기 발전기 쪽 라인이나, 그죠? 그 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이나, 거기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몇몇 종목, 거기에 뭐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마지막 4월 3일 날 이야기한 건 뭡니까? 이제는 다른 쪽보다는 변압기나 이런 쪽도 더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고, 화장품 쪽으로 좀 바꾸는 게 낫다. 그죠? 물론 화장품도 많이 오르진 않았어. 그죠? 저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한 건 뭐 10% 정도밖에 안 올랐고, 뭐 한 20% 정도, 15% 정도까지 올랐다가 5% 내려왔으니까 10% 정도 올랐나? 그런데 지수 내려오는 타이밍에 올라오고 있잖아. 그죠? 종목마다의 차이는 있어도. 그죠, 시원스러운님? 매일 당일날 10% 20% 오르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뭐 별로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종목은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 시원스러운님.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매도하면 그건 이익 충돌의 흐름에 놓여져 있잖아. 그리고 화장품 종목이 큰 종목, 뭐, 안에 아모레퍼시픽이니, LG 생활건강이니, 그죠? 이런 종목이면 모르는데, 그건 시가총액이 크니까, 1조 내외짜리는, 1조 이하거나 1조 내외짜리는 사람이 많이 알면 알수록 주가가 못 올라. 주식은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들이 무증정 사는 종목은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주가가 떨어지면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저 종목 좋다고 막 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주가가 떨어지면 절대 남한테 절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수급이 방해받으면 올라가는데 시간이 무진장 걸리는 거예요.
주가는 그죠? 실적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부분에 특정 개인 군단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시세 부분이 그거 하다고. 그죠? 그래서 조심도 겸해야 돼. 이게 3월 27일자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그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시장 지수.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시장 지수 어느 정도 빠질까? 이게 가장 궁금한가? 응? 지수? 뭐 섹타는 제가 다음 섹타는 뭐다라고 이미 4월 3일 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죠? 종합주가 지수 빠지는 건 궁금하지 않아요? 음. 근데 아까 이야기한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다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서야대로 끝나면서 이제 정부 정책 드라이브가 쉽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 선거 전에 제가 그래서 민심 동향이나 이런 거 봐서 여당이 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정부 정책적 라인 부분은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가장 해피한 거지.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죠? 지금 그나마 신한주지나 뭐 이런 쪽은 뭐 그나마 덜 빠진 폭이라고. 그죠? 지주사에 제가 우리도 삼성물산 매매했었다 그랬잖아. 그죠? 17만 천 원에 팔았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응. 17만 천 원에 팔았던 부분이 지금 얼마에 와 있어요, 얘. 오늘 13만 8천 원이네. 그죠? 그 삼성물산은 덜 떨어진 거예요, 지주사 중에. 우리가 여기서 팔았는데 17만 천 원. 응? 여기 뭐 SK나 LG 이거 봐봐요. 그죠? 그냥 도로하면 타버리잖아. 지주사들이. 저기 그니까 뭐 이마트니 이런 애들도 오늘 뭐 반등을 했지만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마트 하지 마시라 그랬었잖아. 그죠? 저 PBR이고 뭐 개 PBR이고 얘는 그런 걸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쭉 내려왔잖아. 종합주가 지수가 궁금하실 텐데 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다 제가 종목 라인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회원님들이 다 싫어하는 건 분명한데 그죠? 시장이 어려우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수상으로는 뭐예요?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야, 환율이 1,400원 돌파하면 시장은 1,400원 돌파해서 더 올라가면 시장은 안 좋을 거고 내려갈 거고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 그죠?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라갈 거고, 미국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면 금리가 불안해져서 우리 시장에 조정이 더 깊어질 거고,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는 뭐 항상 어드바이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어드바이저가 아니고 전문가예요. 죽이 돼도 밥이 돼도. 전문가는 그래서 어느 확률이 높은데 응? 그래서 1,400원을 뚫는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갈 거고 그랬을 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틀려도 그거를 본인은 전문가라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틀리면 욕을 먹어야 되는 거고. 응? 뭐 맞는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박수 쳐줄 일도 없겠지만, 그죠? 그런데 그냥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런다는 거 반도체가 종목이 다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 팔 거 없지 하나도. 그죠? 반도체 종목도 차별이 엄청 심하잖아. 여러분들 이 주식 보면 반도체 소부장도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편하게 수익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 쪽에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 비실한 애들도 많죠. 그죠? 올라가는 애들 AP 시스템. 그죠? 이오테크닉스 먼저 올라가서 조금 쉬고 있는 중이고. 응? 거기다가 오늘 유진테크 그죠? 거기에 PSK 테크잉 이런 쪽은 세게 올라가고 있어. 그죠? 반면에 HPSP 한미반도체 간다고 HPSP 사신 분들은 2달 동안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죠? 응? 반도체도 반도체마다 틀리다고. 응? 세게 올라가는 게 있고 피실거리는 게 있고. 그죠? 그래서 그 흐름에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나름의 그 개별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에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찾아내는 게 필요로 한 거예요. 응?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종합주가 지수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종합주가 지수 지금 아까 저는 258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벌써 다 왔잖아. 2584포인트가. 그죠? 80포인트 정도를 예상했는데 여기 요 정도로 단기적인 기술적 흐름으로는 요 흐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추세로 올라가고 내려갔으니까 기술적 흐름으로는 그죠? 오버슈팅도 낮지만 여기도 오버슈팅도 낮지만 이 추세대 라인으로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서 1월 말 2월 요때 이렇게 끌고 올라간 주역은 누구냐? 이게 저 PBR이었잖아. 그죠? 2월에서 3월 초 라인까지 지수를 끌고 올라간 주역은 지수 연관성이 높은 쪽으로는 저 PBR 관련주였다고. 이걸 다시 확인해 봐요? 그죠? 2월 초에서 3월 요 라인까지 끌고 올라갔던 거기에 가장 빨리 반응을 했던 애들이 삼성생명. 그죠? 2월 초 이렇게 콱 올라갔잖아. 7만 원짜리가 10만 8천 500원까지 40% 50% 올라갔잖아.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험주들 여기 2월이잖아. 그죠? 여기 더 올라갔다가 꼬꾸라져서 지금 더 원위치 하잖아. 보험주, 지주사, SK부터 시작을 해서 다 2월 달에 끌고 올라간 거잖아. 근데 지금 원위치 왔잖아. 그죠? 기아, 현대차, 그죠? 얘네도 2월 달부터 쭉 끌고 올라갔잖아. 그죠? 그런데 현대 기아는 그래도 저 실적이 있으니까 저 PBR로만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나마 덜 빠졌고 은행주, 우리금융지주 이게 다 2월 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 은행, 보험, 지주사, 자동차 그리고 몇몇 개별 종목의 저 PBR 이런 애들이 원위치했으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출발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저 PBR로만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 타이밍에 뭐가 또 올라줬어요.
응? 아우, 시원스러운 공부 잘하셨어. 그지? 삼성전자가 올라줬잖아. 그죠? 삼성전자가 뒤늦게 3월 말, 요때 3월 중순부터 얘가 올라줬고, 얘가 원위치로 내려오면, 그때는 뭐해? 2,400, 2,500이지 뭐. 얘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그죠? 2,400, 2,500인 거야. 얘까지 내려오면.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출발점까지는 오지 않지 않겠냐. 왜? 저 PBR도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추진, 동력을 잃은 건 분명하다. 왜? 여서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뭐에 이 금투세 폐지, 이 법안 하나하나 다 뭡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거 야당이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못하니까 원위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또 하반기로 가면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도 고민이고. 그죠? 세금이 없다가 세금이 생기는 거잖아. 여러분에게. 왜 자꾸 세금이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 저는 부자 감세고 이런 부분 말고 세금을 자꾸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반대야, 솔직히. 주식 투자가에게. 주식 투자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뉴스는 아닌 거야. 그죠? 그걸 금투세를 시행을 하면 뭐예요? 세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수든 아니든 간에 그걸 통해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자꾸 우리가 뭡니까? 연말만 되면 뭐 때문에 맨날 그거예요. 그 뭐야?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응? 아이, 50억으로 올린 거. 대주주 양도세. 그러니까 별의별 걸로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10억 더 덜 벌고 많이 벌고는 그 사람들한테는 안 중요할지 중요할지 모르고 그런 걸 회피하겠다고 막 하는 통에 돈도 없는 이 피해는 돈 없는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싫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튼,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저 PBR이 떨어지니까 지수가 내려오는 건 당연하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저런 요인인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졌단 말이야.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직도 전쟁 중인데 참 질리게 전쟁한다 정말. 그죠? 제가 일요일 날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 인구보다 적은 930만 명. 그죠? 이란은 9천만 명. 그죠? 10분의 1이야, 인구수가. 그죠? 그러니까 지상전을 하면 이스라엘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지상전을 하면 쪽수. 우리가 6.25 때 뭡니까? 중국의 인해전술에 당한 것처럼, 그죠? 죽여도 또 넘어오면 그거 어떻게 당하냐고. 그죠? 900만 명 중에 병력, 청년층은 얼마나 있겠어. 거기에 병력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계속 길게 끌면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다리잖아. 그죠? 러시아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우크라이나보다. 여튼 그런 3,000%로 빠진 거고. 하여튼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런 정책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난주 4월 3일 날 이야기했었던 그죠? 수출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품목별 그 수출 데이터 부분을 올려드렸잖아. 그래서 반도체. 그죠?
반도체하고 몇 개 품목, 15개 주요 품목 중에 수출 증가를 보이는 건 세 품목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약해지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펀더멘털 동력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외국인이 매수했었던 선물, 그죠? 제가 이거 다 계산한 거야. 여기 이런 이 안에 쓴 것들은 선물을 오늘도 외인들이 그죠? 종가 무렵 전에 5,000계약 넘게 5,500계약까지 선물을 밀다가 딱 끝나고 나서는 4,000개 이하로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음봉을 오늘도 시장을 종가를 저가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민 거야. 그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음봉이 난 거야. 이 종가가 저가가 된 거야, 거의. 그죠? 그러면 요 라인은 지지해 줘야 되는 라인이지. 기술적인 흐름엔. 그죠? 지금 일봉상 거래소로 보게 되면 이 2580포인트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면 뭡니까? 이 원위치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그죠? 2450 라인까지.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봐서 거의 다 왔다라고 보는데 왜? 저 PBR도 많이 내려와 있고 삼성전자도 사실 그때도 추세를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께 추세 라인 이야기했었지. 삼성전자 기억나세요? 이 추세와 그죠? 이 추세와 이 추세의 상단 이렇게 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기술적으로는 이 위치는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될 위치.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라인이면 종합주가지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하단까지 오면 삼성전자가 여기 이 73,000원, 75,000원 부분까지 오면 종합주가지수는 2,450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어느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 아니고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이 상단과 이 상단에 놓여져 있는 부분과 이 하단에 놓여져 있는 사이에 여기까지 오면 좋은데 안 오면 못 사잖아. 그러니까 중심선 라인 부분을 보는 거지. 그죠? 오늘 종가상 중심부 라인까지 왔네. 그죠?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는 거지. 그죠? 오늘 종가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 여기서 내가 사고 싶은 수량의 3분의 1. 조금 더 밀리면 3분의 1. 그죠? 여기서 그냥 올라가? 그럼 3분의 1만 갖고 있는 거야. 왜? 여기선 외바닥 나왔고 얘가 정말 세다면 여기서 외바닥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주고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이거든. 그게 기술적 차트야.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저 PBR 쪽 라인 부분이 거의 출발점 근처까지 왔으니까 더 내려가도 쉬었다 내려갈 가격 라인까지 원위치했다. 그러면 지수 연관성 있는 그쪽 섹터들이 더 떨어지기 미안한 가격 정도 그렇다고 세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정책의 동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야. 원위치를 했고 아직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매수했었던 뭐든 간에 매수했었던 물량을 적극적으로 매도 때리진 않았으니까 리바운딩은 일부 있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거지. 그죠? 그런 흐름으로 바라보면 지수가 웬만히 뭐예요? 저점 근처 아까 이야기한 지수 어디 갔어? 하단 라인 여기까지 왔구나. 그죠? 여기서부터 더 내려가는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기다리는 게 나은 거지. 이해되죠?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그런데 하락의 각도, 그런데 내가 확인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외인의 선물 매매를 봐야지. 그죠? 외인의 선물 매매로 얘네가 오늘도, 그죠? 오늘 아침에 번쩍번쩍 했잖아, 지수가, 그죠? 그런데 뒤통수 맞을 줄 알았어. 왜? 외인들이 선물을 줄이질 않는데 뭐. 그죠? 장중에 5,000계약, 5,500계약까지 매도했다가, 그죠? 3,979계약으로 줄었잖아. 종가 끝나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더 세게 내릴 이상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 그죠? 다만, 외국인이 지금 선물 부분에 있어서, 아까 도표 보셨죠? 그죠? 선물을 누적 순매수가 이렇게 피크라인 근처까지 왔다가 매도 때리고 있는 중이단 말이야. 그죠? 더 내려오는 라인이 전개가 되면 시장 지수는 더 밀리게 되는 거지. 여기서 반전을 해야 도는 건데 그 반전에 돌려면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상황들 환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게 다 금리 유가하고 연결돼 있고 그죠? 지수상은 그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아까 그 환율도 이게 이제 12시 때 제가 그거 있었던 만든 내용이고 그죠? 요거 보면 그죠? 실제로 작년 2022년 9월 30일 이때가 2022년 9월 10월 초일 거야. 저 영국 총리 저 임명했다가 잘리고 그랬었을 때 있잖아. 그죠? 그때 미국 고강도 긴축하고 레고랜드 사태하고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라갔고 이 리만 브라더스 이게 외환위기 이건 다 신용 리스크야. 그런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건 워낙 약세가 진행되는 건 신용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야. 그죠?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불안감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저 외환 보유액이 뭐 4천억 불 이상이니까 그죠? 그 신용 리스크라기보단 지금 원체 미국 경제가 강한 거에다가 우리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이나 유럽 쪽 라인이 다 상대적인 통화 가치인데 이런 거지. 화면이 안 나온. 아유, 고맙습니다. 시원스러운님. 혼자 화면도 없이 찌그릴 뻔했네. 그죠? 재미없죠? 이런 얘기하면. 그죠?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자꾸 익혀놓은 가운데에서 이거지. 고기만 얻으려고 뭐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죠?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죠? 고기 낚는 법을 배워야지. 그죠? 고기 잡은 고기만 먹을 날이면 그죠? 한학수에 한없다. 그죠? 잡은 고기 뭐 사서 운 좋아서 올라가고 운 좋아서 텐 거보다 내가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이유와 이러이러한 시향관과 이러이러한 섹터, 업종관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종목을 기술적 차트와 실적을 염두에 둬서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나야 뭔가 자기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거 올라가니까 따라가서 2, 3% 떼기하고 나오고 하면 시장 판에 대한 부분은 늘지가 않는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아주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사실 물가라는 건 그죠? 물가라는 게 우리나라 물가만 고물가라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전 세계가 다 고물가야. 그죠? 그건 왜야?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과 그죠?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들 속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통한 그런 탄소 중립과 관련된 흐름 부분들 속에서 이미 저물가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잡히려면 전쟁이라는 가장 큰 게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터키나 이런 나라는 뭐 난리인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응? 그러니까 진위를 명확히 알아야 돼. 돈이 시중에 많이 물가를 잡으려면 사실 금리를 더 올려야지 우리나라도. 그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올려놓지 않았지만 여기에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도 왜 여러분들 배당받은 거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배당 거 본국으로 송금 안 하고 그죠? 달러로 바꿔가지고 환전해서 보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재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제가 돌직구 타임 몇 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뭐 투자한다 반도체 칩스법이니 뭐니 뭐 세액 공제 세제 혜택 받는다 한 이런 거 다 지금 법안이 통과이 안 됐잖아. 그러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는 분위기잖아. 다 해외로 갔잖아. 그죠?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 반도체 공장하고 뭐 SK도 지난번에 또 투자한다리고 삼성도 투자해서 거기서 보조금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AMPC라고 그래갖고 배터리 업체들도 다 세제 혜택 받고 그 좋은 거 아니단 말이지 실질은. 그죠?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해내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편하게 직장을 다니겠어요. 실업률도 해소되고. 그런데 왜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에선 미국의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옮겨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해외 생산 설비 확대가 환율에도 부담이 되는 거라는 얘기지. 거기다가 사실 총선 때문에 정부가 공공요금이나 그죠? 기업들도 눈치 보거라 뭡니까? 요금 이런 것들 안 올렸잖아. 그런 것도 올려야 되지.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땅 파서 기업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자재 가격 오르고 뭐하고 하니까 물품 가격 올려야 되는데 총선 앞이라서 눈치 봤었던 거 올려야 되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4월에 유기설이니 이랬던 건설 그 관련한 부분 거기에다가 그 이전에 저 홍콩 뭡니까? ELS 그죠? 거기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우리나라 자체만이 갖고 있는 문제들 그걸 해소를 잘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외국인들이 봐야 될 거 아니야. 응? 지금 시장에서는 뭐예요? 대통령이 임기 다 안 마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그죠? 1년 단축할 거다 아니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이런 불안한 가운데에서 큰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지. 단박에 그러니까 저PBR 쪽이 다 내려온 이유도 그런 이유고. 그래서 중요한 건 종합주가지수는 기술적으로는 요 라인 부분이 2580 정도가 지지가 돼야 맞는데 그죠?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저는 해외 시장이 더 세게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미국 시장도. 그죠? 여기서는 나스닥 부분도 60일 이평선도 깨고 했지만 그죠? 오늘 일본 시장이 오후장에 조금 밀려서 그렇지 미국 시장은 잘 보세요. 미국 시장은 5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눌림목이야. 그죠? 5개월 연속 상승했으니까 한 달 쉬운들 어떠리? 그죠? 한 달 쉬어간들 어떠리? 우리나라는 뭡니까? 업종으로 보면 응? 다 핑퐁 그죠? 2달 조금 올라가고 확 빼고 2달 조금 올라가고 확 빼고
왜? 그만큼 별 볼 일 없으니까. 응? 그만큼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뭐예요? 지수에 대한 부담, 지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였다고. 시장 전체가 올라갈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섹터 종목별로만 움직인다. 정부 정책 관련 거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해? 이거 HD현대일래 엄청 뽑았죠? 응? 외봉. 그죠? 쌍봉 치러 한번 올 거다. 그러나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차익 실현하고 다시 봐야 되는 위치다. 그죠? 한 번 정도 더 올라올 수 있어. 그죠? 절대 강한 놈들은 외봉에 죽지 않아. 응? 이격이 커기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쫙 뽑고 올라가기는 어려워. 그러나 여기서 뭐에 확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반등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지난주에 그죠? 여기에서 초보자가 들어가면 뭐에 현기증 나고 힘들다. 그죠? 지난주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끝난 거 아니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그대로 얘기했을 걸 4월 3일 날 그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현기증 나기 때문에 초보자는 안 하는 게 좋다. 그죠? 기억나셔요? 저는 했던 말, 제가 한 말은 대부분 기억을 해. 그죠? 4월 4일이면 언제예요? 요때네. 그죠? 제가 4월 10일 날 쉬었으니까 요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도 변동성이 큰 상황이니까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실현해야 되는 자리다. 그죠? 효성중업 다 그 흐름 부분들 LX 일렉트릭도 다 돌아나왔잖아요. 원체 실적이 있으니까. 그죠? LX 일렉이 작년에 가장 못했는데 올해 1, 4분기 기대감 갖고 확 끌어올려놨고 HD현대일렉 제가 제일 속 답답해. 우리 회원님들 4만 원 여기서 사서 12만 원 근처 라인에서 팔고 일진전기 들어가고 했는데 이걸 못 먹었잖아. 이만큼을. 그죠? 이렇게 1년 반 동안 올라온 거를 거의 1년 동안 올라온 거를 1년 동안 3배 올라온 거를 그죠? 한 달 반 만에 2배 올라갔어. 이게 3배 올라온 거라고. 4만 원서부터 12만 원이. 자, 그러니까 외봉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쌍봉 치러 온다.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딱 2개지, 그죠? 그 2개 라인이 지금 놓고 있는데 모습은 현대 로템이 여기서 지지 라인만 잘 지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기선 기간 조정이 좀 가야 되는 거고.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추세 라인 부분에 이렇게 이탈. 그죠? 이렇게 갖고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이렇게 이탈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지. 종가상 이탈을 할 때는. 이렇게 벌떡 쓴 거를 이격이 쉬는 기간 동안에 들어갈 거냐?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화장품을 들어가는 게 낫다. 그죠? 지금 보면 미국 시장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온라인 매출 비중이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하고 틀려. 우리나라만큼 여러분들은 화장품이나 이런 거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많이 사시잖아. 그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근데 미국은 온라인 문화가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도 온라인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온라인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소매 판매 비중에서. 그러면 비단 화장품만이 아니라 그죠? 그 알리테무의 영향도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죠? 아마존이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 기업으로는 그런 가운데에서 알리테무라든지 중국 기업들의 이 흐름도
영향이 미쳤을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중국이 아닌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하는 부분 이쪽에 화장품 쪽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부담이 없으려면 다른 섹터 보지 말고 화장품 쪽에 관심 갖고 보라고 한 거잖아요. 지지난주 4월 3일 날. 그죠? 종합주가 지수는 잘 보셔.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제가 보유한 종목 아니에요. 제가 보유한 종목은 여러분들께 설명 안 드려.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한 종목은 설명을 안 드려 일부러. 자, 이게 뭡니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더하지, 그지? 코스닥도 830라인인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타이밍에 얘네는 올라가고 있잖아. N자형 그리면서. 그죠? 얘 하나면 힘이 없어. 얘네들도 올라왔고. 그죠? 근데 이런 건 전 싫어해. 코스메카 코리아, 뭐 클리오, 토니모리 이거 다 지난번 3일날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거기에 실적 베이스로는 CNC 인터내셔널. 응? 이런 쪽 라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근데 저런 것처럼 화끈하진 않지. 응? 전력 송배전망이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그죠? 이런 쪽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다른 여타 부분보다는 나은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거기에서 뭐 조그만 종목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적 잘 살펴봐야 되고 저는 화장품 중에 실적 점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뭐 좋은 라인 부분 중에 하나를 택하긴 했는데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개별 종목은 여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시장이 약할 때 틈새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 이쪽하고 그죠? 미용 이런 쪽에 클래시스나 그죠? 이런 쪽도 관심 가져볼 만한 위치에 있지. 그죠? 이제 사실은 임플란트 수출 이런 것 때문에 덴티움 이런 쪽도 눈여겨봤었었는데 얘가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애야. 4, 4분기. 그죠? 임플란트 수출. 그죠? 그래서 이게 4,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갭 세게 떴던 거예요. 실적이 좋아져. 그래서 정상적이었으면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고. 왜? 오스테 임플란트가 빠졌잖아. 그죠? 횡령혐의로 빠졌잖아. 그러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매력은 덴티움인데 난데없이 수소 산업을 한다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에 대한 매력을 못 갖고 지지부진한 거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는 없어. 섹터에. 그죠? 송배전, 방산, 일부, 반도체, 일부, 그 외에 눈여겨서 돌아갈 만한 흐름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없다, 지금. 그죠? 시장만큼 떨어지고 하는 쪽 라인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 중에서 개별의 지수에 대한 부담은 내려가면 갈수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담은 이제 줄어들지.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보다 더 약하면 단기적으로는 접근하면 안 된다. 항상 이야기하잖아. 그죠? 지수보다 약하면 단기 접근은 하면 안 된다. 그건 기본이에요. 항상. 응? 많이 빠졌다고 싼 맛에 들어가면 많이 빠졌다고 싼 맛에 들어가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응?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쪽 라인 부분에 그래도 성장성이 있고 갖고 가야 되는 모멘텀이 충분하다. 그러면 긴 호흡에서 내가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으로는 갖고 가도 되는 거지. 그죠? 성장주를.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고 나는 단기하겠다면서도 시장에서 가장 약한 섹터와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단기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흐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더 뭐 시장은 뭐 아직 저는 뭐 중동 이거지, 중동 부분 전쟁 이쪽에 이란 이스라엘 확산되지 않고, 그리고 금리나 환율 이런 측면으로 봐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하면서 오랜 기간 장기도록 그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그죠? 그런 지표니까. 그래서 지금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10%대로 내려왔고, 그죠? 지금 9월달로 넘어가고 올해 3번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할까 말까 하는 쪽 일로 갔잖아. 그죠? 지금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적 없이 성장 섹터 부분을 공략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융주들 실적 발표했고, 그죠? 이제 차근차근히 오늘 뭐에 반도체 장비주, 그죠? ASML, 그리고 또 좀 4월 23일 날 테슬라, 그 다음 TSMC 참. TSMC 또 이게 점차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잖아. 그죠? 그걸 보여주면 되지.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한 번 본 거 다 외웠는데, 그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말도 꼬여. 어떨 땐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응? 보면 되지. 큰 놈들은, 그죠? 큰 놈들은 알파벳 테슬라가 4월 23일, 그죠? 그리고 메타가 4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하고 4월 25일, 애플이 5월 2일, 엔비디아 5월 22일. 요거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니까 이 핵심 종목들의 날짜는 알아야지, 그죠? 거기에 이제 오늘 ASML 실적 발표하고, 그죠? 거기에 이제 뭐 넷플릭스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쭉 보게 되면 나름 이제 그 실적 발표나 이제 큰 부분들 미리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하고 그러면서 접목을 해도 참 쉽지 않은 게 주식이야. 그래서 저는 음, 피 터지게 공부할 생각이 아니면 주식, 그죠? 쉽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수요일 날 나오는 날은 배고프다리잖아, 그죠? 아침 6시부터 지금껏,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있으니까 맨날 배고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아셨죠?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하려면 김기순한테 가입하시면 되고,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아.